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astAPI 설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발표 자료는 저희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에젝 코드는 GitHub 레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보면서 코드를 실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GitHub 레포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관리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설정 관리는 여러 가지 소스 코드에 흩어져 있는 설정을 중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 설정들을 한 가지 클래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접근을 해서 제 설정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중앙으로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지 보수에 편하게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각 프레임워크마다 설정 관리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스프링 부트는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에 어, 여러 가지 설정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스프링 부트 라이브러리들은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을 통해서 설정들을 정의를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트 API도 설정 관리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파이나틱 패키지를 이용해서 저희는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공식 문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패스트 API 공식 문서인데요. 매뉴얼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Advanced User Guide에 Settings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나틱 Settings를 저는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패스트 API 설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여기 공식 매뉴얼에 있는데 조금 보기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싶은 설정을 파이나틱 베이스 세팅스라는 모듈을 상속받아서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설정한 거를 이제 객체를 정의를 해서 설정을 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객체로 필드를 접근해서 내가 필요한 설정들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패스트앱에서는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이 예제는 공식 문서에 있는 걸 그대로 복붙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info라는 이 API에 접근할 건데요. info에 접근을 저희가 하게 되면 미리 정의한 이 설정 값들을 그대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info라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 appname은 awesome API라고 되어 있죠. 즉, 이 settings 클래스에 정의된 이 appname 필드를 그대로 읽어와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같은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방금 실행한 에제 코드 문서를 조금 더 스크롤 내려보시면 settings in dependency라고 있습니다. 즉 의존성 주입에 관한 문서인데요. 저희가 아까 실행했던 예제를 잠깐 보면 이 settings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로 지금 설정에 접근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PI가 실행될 때마다 이 설정을 주입하는 방식이 의존성 주입, 즉 디펜던스 인젝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장점이 테스트 코드에 매우 좋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실행할 때 테스트를 위한 환경이 있겠죠. 그 환경을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의존성 주입 방법으로 설정을 관리한다면 매우 쉽게 테스트 코드를 위한 환경을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FastAPI Dependency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의존성을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가 호출이 되면 자동으로 이 의존성 주입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이 함수는 이 settings라는 걸 가져와서 환경을 주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 부분만 따로 변경을 해주면 테스트를 위한 환경이 주입이 되겠죠. 그 다음 방법은 파일로 설정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설정을 위한 클래스에 클래스 config라는 걸 설정을 해주게 되면요. .env, 즉 .env 파일을 읽어서 기존에 설정된 값을 오버라이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v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env 파일의 값을 이 클래스가 읽어올 수 있도록 클래스 config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env에는 앱 네임과 어드미 이메일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과 두 번째 필드가
여기 있는 env 파일로 바뀌게 됩니다. 코드는 아까 살펴봤던 의존성 주입 코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존성 주입을 해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정을 관리하는 클래스에서 env 파일을 읽어오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nv 파일은 여기 .env 파일이고요. 어드민 이메일과 앱네임을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폴트 값은 디폴트 앱네임, 디폴트 이메일.com인데요. env 파일을 읽어오도록 설정했으니까 결국은 dev.example.com 그리고 dev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예제를 실행을 해봤는데요. 예제를 실행을 하고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앱 네임은 dev, 어둠 이메일은 dev-example.com을 리턴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값은 .env 파일, 즉 .env 파일에 설정된 값입니다. 설정 클래스에는 이렇게 디폴트라는 제가 키워드를 넣었지만 이 클래스 config라는 것 때문에 .env 파일을 로드 설정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개의 .env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개발했을 때는 개발, 운영, 설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이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env 파일을 여러 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 공통적인 세팅스를 정의를 하고요. 이 설정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각각 환경에 맞게끔 클래스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v settings는 기존의 공통 설정을 상속받아서 dev.env 파일을 읽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운영은 prd settings라는 클래스가 이 공통 설정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prd env 파일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설정된 거를 로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의존성 주입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로드 세팅스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보시면 현재 환경 변수 모드라는 걸 읽어서 이 모드에 따라서 어떤 설정 클래스를 리턴할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발 dev일 때, 즉 개발 dev일 때는 이 클래스 리턴을 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다음 PRD 때는 이걸 리턴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예제 코드는 env files라는 폴더에 있고요. 이 폴더를 보시면 dev.env 그리고 prd.env 즉 env.env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개발용 env 그리고 prd.env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각각 자기 환경에 맞게끔 이메일과 앱네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발표자에서 보이신 것처럼 공통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각각 맞는 env 파일을 로드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예제 코드에 앞서서 이 의존성 주입으로 설정을 로드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변수 모드로 현재 개발인지 운영인지 판별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출할 때 이 한계 변수 모드를 정의를 할 겁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예제는 dev, 즉 개발을 설정을 로드할 수 있도록 dev로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info를 호출하게 되면 dev 그리고 dev example.com을 리턴을 받습니다. 이거는 dev.env에 설정된 값이고요. 그 다음에는 prd로 바꿔볼게요. 모드를 prd로 바꿔놓고 실행을 하고 똑같은 API를 호출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prd가 리턴이 되죠. 그 이유는 prd.env가 prd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을 읽어서 그대로 리턴을 받은 겁니다.